세계물포럼 개막식에서 자경루 붕괴 사고를 냈던 기획사가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개통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3호선이 지역 유통가에 많은 변화의 바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안동의 한 고등학교가 체육 중점 학교로 지정돼 일반 학과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포항의 대형 유통점 진출을 두고 상권 몰락을 우려하는 지역 상인들과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사업자가 맞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첫날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고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이렇게 초여름 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햇살도 무척 강합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5월의 첫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자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인 오늘 우리 지역의 날씨는 봄보다 여름에 더 가깝겠습니다. 영천과 경산, 경주는 앞자리수가 달라집니다.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는 곳들이 많겠고요. 안동과 대구도 29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이렇게 계절을 앞서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햇살도 강해서 차단할 수 있는 선글라스나 모자 꼭 챙기시고요. 또 자외선 차단제는 3-4시간에 한 번씩 수시로 덧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 출근길 10분 정도 서둘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사이 습도가 높아져 곳곳에 안개가 낀 곳들이 많은데요. 상주의 가시거리는 700m, 청도는 400m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짙게 깔려 있으니까요. 안개 등과 함께 속도 충분히 줄여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경북 세계물포럼 개막식 당시 벌어진 자경루 붕괴 사고의 불똥이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로 튀고 있습니다. 국제적 망신을 준 자경루 퍼포먼스 기획사가 세계군인체육대회 개폐막식 행사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부정적 여론 속에 경상북도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물포럼 개막식.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하고 전 세계인들이 보는 가운데 일어난 자경루 붕괴 사고. 우리나라의 품격은 물론 지역민의 자존심에도 상처를 남겼습니다. 서울의 조직이, 그것도 서울의 기획사가 낸 사고라 실질적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결국 머리 숙여 대시민 공개 사과까지 했습니다. 일단락된 것 같은 자경루 붕괴 사고의 여파가 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경루 퍼포먼스를 맡았던 기획사가 개폐회식 행사 진행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자경루 소동에 지역민의 따가운 눈총과 비판이 계속되고 있어 조직위원회와 경상북도도 처리 방법을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못을 했다라고 확증을 지금 수사기관도 그렇고 아무도 못했대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 회사 때문에 배제할 만한 어떤 법적 사유가 없다는 거예요.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주관할 기획사를 재선정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부족해 행사 관계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구라도 정확하게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전제를 붙여가지고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또 문제거든요. 시간도 그렇고 진짜 내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지역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지역민의 여론과 현실 사이에서 조직위와 경상북도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시는 오늘 오전 10시 반 대구체육관에서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근로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근로자의 날 기념 행사를 엽니다. 오늘 행사에는 외국인 노동자 200여 명도 초청됩니다. 모범 근로자에는 대구 달성군 환경미화원 황준영 씨 등 4명이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주식회사 떡 파는 사람들과 평화전공 등이 대구시 노사화합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공시한 개별주택 44만 1,000가구의 가격이 지난해 대비 5.25% 올랐습니다. 경주가 7.81%, 예천이 6.94% 순으로 많이 올랐고 포항 남구가 2.87%로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습니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 경주시는 한수원 본사 준공 예정과 KTX 역세권 개발, 예천구는
도청 이전 신도시 등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개통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죠. 시민들의 이용 행태를 분석해봤더니 지역 유통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지난 목요일에 개통한 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어느 역을 가장 많이 이용했는지 알아봤더니 이 서문시장역이 총 5만 5천 명가량으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그 다음은 팔거역과 용지역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 서문시장역 이용자 수에는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시간대별 이용자 수는 어떨까요? 평균 오후 2시와 3시 사이가 가장 많았고 1, 2, 3위 모두 오후 시간대로 나타나서 출퇴근보다는 외출을 하거나 장을 보러 갈 때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문시장역은 밤을 제외하고 거의 하루 종일 승객들로 붐비고 있고 시장 상인들은 특수를 맡고 있습니다. 차로 오면은 주차도 불편하고 모든 게 해서 잘 발걸음이 안 되는데 이렇게 오니까 너무 편리하죠. 찾기도 쉽고 안내도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팔달시장이나 매천시장 등지에도 서문시장만큼은 아니더라도 3호선 이용 손님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대봉교역에서 내리면 입구가 바로 연결되는 대백프라자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대봉교역과 대백프라자 연결 터널을 통하여 전년 대비 20% 상당 고객 수가 증가하였으며 매출 또한 20% 상당 증가하였습니다. 대백프라자는 자체 수요조사 용역 결과 3호선 덕분에 연매출이 150억 원가량 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3호선 하루 평균 승객 수는 8만 명. 대구시의 손익분기점인 14만 명에는 못 미치지만 지역 유통가에는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가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오존경보제를 실시합니다. 대구시는 여름철 오존 농도 상승에 따른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오늘부터 오존 농도가 1시간 평균 0.12ppm 이상은 주의보, 0.3ppm 이상은 경보, 0.5ppm 이상은 중대경보를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오존경보 발령 시 노약자의 실외 활동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개별 신청자에게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대구에서는 3차례 오존주의보가 발령됐고 전국적으로는 129차례 발령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연말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3만 장가량을 만들어 30여 곳에 뿌린 혐의로 42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경찰 수사에 항의하려고 수성경찰서 정문 표지석에 개사료를 뿌리기도 했으며 지난 28일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개 짖는 소리를 내는 퍼포먼스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반 학과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수업을 집중적으로 받고 진학할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한 일일 텐데요. 안동 영문고등학교가 체육 중점 학교로 지정돼 이 같은 진로 집중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 영문고등학교 1학년 체육 중점반 학생 26명이 운동장에서 육상 기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 허들을 넘으며 순발력을 기르고 100m 출발 훈련과 함께 전력 질주를 합니다. 학생들은 1학년 때는 기초 체육 과정을 훈련받고 2학년 때부터는 전공별로 집중 훈련을 받습니다. 육상과 수영, 축구, 테니스, 볼링, 골프 등 실기주 프로그램과 함께 스포츠 개론, 스포츠 과학 등 이론 교육도 함께 받습니다. 학생들은 하고 싶은 운동을 하면서 원하는 체육대에 진학할 수 있는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어 만족해합니다. 부족한 운동들을 배우려고 하는데 또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다양한 종목들을 많이 가르쳐 주셔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안동 영문고등학교는 지난해 체육 중점 학교로 지정받은 데 이어 올해 처음 입학생을 받아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전국적으로 9곳이 지정된 체육 중점 학교는 체육을 전공하거나 적성을 개발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심화 교육입니다. 체대 입시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대 입시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학생들은 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교육과 이수와
특별 수업 프로그램으로 자기주도적 학습도 합니다. 체육 관련 교과와 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기본 교과는 다 이수를 합니다. 하고 체육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실제 체육 중점 학교로 지정된 부산의 한 학교는 92%의 학생이 체육대학 수시 모집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중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매년 200여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대구의 대표적 도심 축제인 제26회 동성로 축제가 오늘 개막돼 모레까지 동성로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동성로 축제는 패션 주얼리 위크, 컬러풀 퍼레이드, 근대문화제, 제15회 봉산 도예전 등의 축제와 동시에 진행됩니다. 30여 종류의 무대 행사와 40여 종류의 거리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 행사도 같이 진행됩니다. 풍성한 봄맞이 축제가 이달 들어서 경북 지역 곳곳에서도 열립니다. 제17회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가 오늘부터 10일까지 열흘 동안 문경세제 일원에서 열리고 영천시에서는 내일부터 5일까지 보현산 별빛 축제가 개최됩니다. 영양군에서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영양 산나물 축제가 열리는 것을 비롯해 칠곡 아카시아 꽃 축제, 영주 소백산 철축제 등 봄을 맞아 풍성한 축제들이 이달 내내 이어집니다. 포항 지역에 진출하려는 대형 유통점 사업이 법적 분쟁을 겪으면서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골목 상권을 몰락을 우려하는 지역 상인들과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대형마트 사업자가 팽팽히 맞서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상도도시개발 사업지구에 대형마트 건축 예정지입니다. 지난 2010년부터 연면적 3만 2천여 제곱미터의 대형마트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지금껏 포항시의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행사는 포항시가 지역 상인들을 의식해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허가를 미루고 있다며 사업 지연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건축허가 6개월째 불허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행사는 400~500억의 피해가 예상되고 반면 지역 상인들은 대형 마트 진출로 골목 상권은 몰락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마트 예정지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애시당초 사업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경 1km 안에는 어떤 대형 유통점도 전통시장과 협의를 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 없게끔 저희들을 최소한의 어떤 법으로 보호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시 두호동 복합상가 호텔의 롯데마트 사업도 수년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포함돼 포항시가 허가를 반려했고 사업자가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결국 포항시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시행업체는 함께 지은 호텔도 사업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고 막대한 피해도 예상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포항시가 중재에 나섰고 죽도시장과 중앙상가 상인회가 시행사와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인회와 또 시행사와 마트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 상생협력을 접근을 한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저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소도시로 대형 마트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구 50만에 불과한 포항시에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가 모두 9개, 탑마트와 같은 준대규모 점포까지 합치면 17개나 됩니다. 수천억 대의 매출액이 여기로 유출되면서 지역 상인들은 더 이상의 대형 마트 허가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대안으로 전주와 천안처럼 대형 유통점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거나 현지 법인화를 통해 자금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권들이 고사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역 상생 방안이나 또 현지 법인화로 해서라도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음으로써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라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유통점과 지역 골목 상권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분쟁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달구시가 오늘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에서 활약한 자원봉사자 200여 명의 노고를 격려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담은 영상물 상영과 다양한 공연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달구시는 자원봉사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확대 등 다양한 보상책을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근로자의 날이자 황금 연휴의 첫날인 오늘 우리 지역의 날씨는 봄보다 여름에 더 가깝겠습니다. 영천과 경산, 경주는 앞자리수가 달라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이는 지역들이 많겠고요. 안동과 대구도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게다가 햇살까지 강해서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은 볕을 가려줄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한데요. 오전 중에는 안개가 남아있는 곳들이 있겠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는 13도, 영천은 11도 머물고 있는데요.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올라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 아침엔 어제보다 기온이 낮게 시작합니다. 구미호와 상주, 김천의 낮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북부 지역 유일하게 봉화의 아침 기온만 한 자릿수로 시작해 쌀쌀한데요. 낮 기온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울진은 현재 14도, 낮에는 9도가량 기온이 올라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등산지에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고 자외선도 강해 차단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까지는 대체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전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야외 활동하기에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